안녕하세요. 장명훈 집사의 노후 파산을 막으려면 15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저축의 놀라운 혜택이란 제목으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연금저축에 대해서 예전에도 설명은 했었는데 이게 워낙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 예정이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연금저축 중에서도 보험이 아니라 연금저축 펀드를 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이것까지 오늘 다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서 오늘은 연금저축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해보고 연금저축 펀드의 장점이나 활용법은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려 볼게요. 연금저축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 14편까지 이렇게 만들었고요. 필요하시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4층 노후 보장 체제 중에 연금저축은 여기 개인연금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노후 보장 체제랑 주택연금을 잘 포함해서 최소 월 200 이상은 만들 수 있게끔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연금저축이 뭐냐? 노후에 이제 연금을 받기 위한 상품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연금으로 안 받으면 혜택을 다 토해내야 됩니다.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그래서 급여에 따라 좀 다른데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시면 16.5%를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 금액에서 16.5%를 최대 돌려준다. 그래서 400만 원까지 납입을 했으면 400에 16.5%면 66만 원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400만 원까지 투자를 했다, 올해. 그러면 연말정산하고 내년 초에 세금 낸 거 중에 66만 원을 다시 국가에서 돌려줍니다. 연말정산이 그렇게 돼 있어요. 뒤에서도 설명하고 급여가 좀 많으신 분은 이만큼은 안 해주고 13.2%까지만 환급을 해준다. 그래도 최대 52만 8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고 가입 후에 최소 5년 이상은 납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 유지하시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60세, 70세 수령 시점은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게 연금저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 만들으셔야 돼요. 그럼 그 계좌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연금저축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근로자나 개인 사업자나 세액공제 해준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부분인데 400만 원씩 연간 월 34만 원 넣으면 400이 조금 넘거든요. 요 정도 매달 넣으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연말정산 후 다음해 2월에 최대 66만 원까지 돌려받는다. 5,500만 원 미만일 때요. 근데 이제 총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다. 내가 소득이 좀 작으신 분은 인적 공제 받고 신용카드 공제 받고 여러 가지 공제를 다 받아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금저축 통해서 환급액은 좀 작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소득이 늘어나고 하면 이 세금 혜택을 또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거 외에도 다른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률을 한번 간단히 계산해보면 내가 실제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일까? 34만 원씩 매달 내서 총 400만 원을 채웠다. 1년에. 근데 66만 원이 환급이 돼버리니까 내 계좌로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급여 계좌로 들어와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투자한 금액은 이거에서 이걸 빼면 334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낸 돈은 334만 원인데 내 계좌에는 400만 원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1.197에서 연 19.7%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매년 20% 가까운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투자가 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연금저축을 이제 보험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를 보험회사가 5에서 15%까지 떼가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마이너스 투자다. 시작부터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뭘 고르냐에 따라서 플러스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투자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연말정산으로 매년 돌려받는 금액을 다시 연금저축 계좌로 재투자해서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혜택은요. 세금이 이연돼요. 연금저축 계좌를 하나 만들고 그 계좌에 매달 얼마씩 금액을 넣은 다음에 그 들어간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주식을 사든 ETF를 사든. 근데 이걸 나중에 연금 개시하기 전까지는 아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참 뒤의 시점이죠. 그때 연령별로 3.3에서 5.5%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금 같은 거 적금 같은 거 하면 수익의 15.4% 이자 소득세를 매년 부과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외 ETF 같은 거 우리가 투자할 때도 15.4% 배당 소득세 내야 되고요. 배당 받은 거. 그리고 양도세, 매매할 때 매도하면 양도세도 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 사고 팔고 해도 그런 세금이 없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물론 소액의 매매 수수료는 있는데 극히 미미해서 크게 의미가 없는 비용이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세를 매년 우리가 절감 받으면서
계속 그 금액까지도 복리로 쌓여가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일찍부터 가입하면 가입할수록 복리 효과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근데 금액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고 가니까. 그리고 연금소득세를 내는 시점,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이제 연금소득세 요만큼을 내는데 그 시점은 이미 수십 년 후고 지금 내는 세금보다 화폐 가치가 많이 하락해 있죠. 하락한 금액으로 세금을 납부한다.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해도 엄청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